한적한 도시의 작은 카페에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부부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죠. 여자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 커피는 변함이 없네. 남자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여유롭게 마실 수 있잖아. 그 말에 남자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그들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한 부부의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공원,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작은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뭐 생각하고 있어? 여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자는 따뜻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갔네요. 그들의 대화는 차분하고 잔잔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답게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 남성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웃고 떠들며 들어왔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듯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카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들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 얼마만이냐? 다들 늙었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늙었다고? 너나 늙었지. 다른 한 명이 받아쳤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부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우연히 노부부 쪽을 바라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반에서 맨날 조용하던 놈 아니야? 그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이들도 노부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 아, 맞네. 아직도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어? 남자는 커피를 마시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 했죠.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신가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는 다른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괜찮아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 그 무리 중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 너 맞지? 김준혁? 와,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래, 이유진. 오랜만이네. 김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어요. 이유진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와, 진짜 너구나. 얘들아, 이리 와봐. 진짜 김준혁이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여전히 조용하네. 변한 게 없어?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이는 먹었지. 아, 이분은? 이우진이 김준혁의 아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 박미영이야. 김준혁이 대답했어요. 박미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역시 준혁이답게 미인과 결혼했네. 조용한 놈이 복이 많아. 김준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한없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 이우진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냐? 우리처럼 좀 즐기고 살아.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네. 젊은 시절, 김준혁은 이들에게 늘 조롱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못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선발되었죠. 그들의 말이 다시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너 진짜 사람이 맞긴 해? 넌 그냥 배경이었잖아, 배경. 김준혁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해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단정한 차림새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희 아직도 애들이냐? 예전처럼 함부로 굴면 안 되는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우진은 그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박진호. 너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 우리끼리 그냥 장난이잖아. 박진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난? 장난도 상대가 불편하면 폭력이야. 다른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웃음을 참았어요.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이 녀석들이 술을 좀 마셔서. 박진호가 김준혁에게 사과했어요. 김준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호야. 익숙하니까. 그 말에 박진호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는 학창 시절에도 김준혁을 감싸주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김준혁의 편이었죠. 항상 준혁이 편이네, 진호는. 한 친구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박진호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때 준혁이한테 한 짓들이. 그만해. 김준혁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박진호는 잠시 김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이우진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넌 뭐하고 사냐?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김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 그냥 적당히 벌어서 살고 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단호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카페 안을 쓱 둘러보더니 곧장 김준혁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님? 이우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용히 웃고 있던 평범한 노인에서 어딘가 위험이 느껴지는 인물로 변모한 듯했죠. 고마워, 비서실장. 김준혁이 수트 차림의 남자에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당혹감으로 바뀌었죠. 설마 내가? 한 친구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도 안 돼. 다른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박미영도 우아하게 일어나 남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지내라, 친구들. 김준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노부부는 우아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주변으로 몇 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죠. 김준혁과 박미영이 차에 오르자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남겨진 친구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뭐였지? 한 친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김준혁은 완전히 떠나기 전 잠시 멈추어 박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어 그들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진호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김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늘 좋은 보답을 받게 되어 있어. 박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혁아. 난 그저. 김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씨 하는 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서실장은 즉시 메모를 했어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박진호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날 감싸준 것처럼 나도 널 돕고 싶다. 박진호는 감동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내일 오전에 내 사무실로 와. 이야기할 게 많아. 김준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 명함의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회장 마이너스 KJ그룹. KJ그룹은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박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준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인연은 남는 법이야. 내일 봐, 진호야. 그는 박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카페를 나섰어요. 박진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황급히 박진호에게 다가왔어요. 야, 뭐래? 진짜 KJ그룹 회장이야? 박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놀렸던 준혁이가. 한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김준혁이 떠난 후 친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아, 우리 대체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한 친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다른 친구가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이우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내가 거래하는 회사가 KJ그룹 계열사인데.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우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곧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 내 투자권이 갑자기 보류됐어.
우리 회사 KJ 계열사랑 계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 친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거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틀림없어. 준혁이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 우린 그냥. 한 친구가 항변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김준혁을 진정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놀림거리로 때로는 무시하며 지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한 친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철이 없었어. 이우진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준혁이었어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제대로 된 태도로 인사하길. 이우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쓰고 있던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이우진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제 끝이네.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때 배경처럼 보였던 존재가 지금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렀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편 박진호는 혼자 남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하는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변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결과가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죠.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KJ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이 솟은 건물이 마치 그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박진호님이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가 문을 열자 김준혁이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어서 와. 김준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준혁아. 아니, 회장님. 박진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준혁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회장님이야. 우리끼리는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지내자. 그는 박진호를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보이나? 저기 우리가 다니던 학교도 보이지. 멀리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박진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야. 그는 박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아. 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한편 이우진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연은 남았습니다.
선한 인연은 좋은 결실을 맺었고 악한 인연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카페 문이 닫히고 남겨진 자들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후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